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죄수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죄수론 강의.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까다로운데 총론과 강론 부분이 다 어우러져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지 한번 봅시다. 그쵸. 죄수론에 대해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쵸.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기업의 손해를 가한 목적으로 기업의 영업 비밀을 이제 훔쳤어요. 그쵸. 영업 비밀을 누설한 거하고 부정 사용한 것은, 그러니까 훔치고 난 다음에 부정 사용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두 개 행위니까 실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념들은 다들 아실 거고. 그쵸. 그래서 이런 걸 보실 때 판례의 국어적 표현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판례가 이미 죄수 판단을 한 거를 시험 문제 내는 거기 때문에 철치한 후 하나행위라는 거, 수계행위라는 거, 수계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절도죄와 부정사용죄는 뭐가 된다? 실경이 된다. 불가별적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2번. 주식회사와 대표이사가 기망해서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다음, 그렇죠? 예, 그래서 신주가 이게 비싼 신주가 아닌데 비싸게 팔아먹은 거예요. 이거 자체가 뭐가 되겠어요? 사기가 되겠죠. 사기를 친 다음에 이 돈을 회사에 넣었어야 될 돈을 지가 처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횡령죄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신주 인수자에 대해서는 사기죄, 회사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되기 때문에 별개의 범죄 행위가 되니까 뭐가 된다? 실경이 된다. 그래서 실경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허위진단서 작성죄. 예, 군의관이 이제 허위진단서도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공문서도 위조하죠. 이제 허위진단서 작성죄와 공문서 위조죄 형량 중에 공문서 위조죄가 더 커요. 그렇죠. 그래서 판례는 이걸로 뭘로 처벌한다? 공문서 위조죄로만 처벌한다. 그렇죠. 그래서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뭐만 성립한다? 공문서 위조죄만 성립한다. 그렇죠. 그래서 허위공문서 작성죄만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면허 운전입니다. 무면허 운전에서 판례의 죄수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하나의 범죄가 되는 걸로 봐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했다면 이건 하나의 범죄로 본다, 수개의 범죄로 본다. 이건 수개의 범죄로 본다. 그렇죠. 일죄로 봐야 한다. 이게 틀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실경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활동합니다. 이것이 뭐가 되겠어요? 포괄일죄가 되겠죠. 그래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이것도 맞는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범죄단체 조직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는 이제 직시범인데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한 것들이 어느 정도 예정된 걸로 보는 거예요. 연속성 있는 행위로 봐서 뭐로 본다? 포괄일죄로 본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수론 될 수 있으면 관련된 부분들은 다 하겠지만 이걸 뭉쳐서 하나 정리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언급되는 거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가서 이제 설명하는 위주로 이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법적 경합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는 것들은 법적 경합이라는 것은 수개의 범죄처럼 보이지만 법이 하나로 이제 묶어서 취급해서 하나의 범죄로 취급하는 것을 법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야간 주거 침입 죄수, 야간에 주거 침입한 다음에 절도하는 거니까 수개의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이걸 법이 야간 주거 침입 절도라는 하나의 범죄로 취급하면 이건 하나의 범죄로 취급하겠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법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수개의 행위처럼, 수개의 범죄처럼 보이지만 법이 하나로 묶으면 하나의 행위로, 하나의 범죄로 취급하는 걸 뭐라고 한다? 법적 경합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본 바와 같이 이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가 나왔네요. 부정한 이익을 얻은 다음에, 훔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하겠죠. 그래서 절도와 사용죄는 뭐가 된다? 실경이 된다. 그 다음에 마약에 관한 겁니다. 마약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뭘로 봐요? 대부분 다 실경으로 봐요. 그래서 투약한 남은 것을 소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행위다, 수개행위다. 수개행위니까 뭐에 해당한다? 실경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3번. 피해자가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폭행이에요. 그죠? 그래서 업무방해죄는 위력에 대한 업무방해죄인데, 있죠? 그래서 폭행 같은 경우에는 이 행위 태양 자체에 포함되지 않기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별도의 범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로 본다? 상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법적 경합이다, 아니면 상경이다, 상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공동상속인 즉 1인 2의 상속재산의 이멸을 보관 중에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그들의 지분을 나눠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한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한 경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불가벌적 사회행위입니다. 요거 잠깐 볼까요? 횡령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횡령죄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늘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고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불가벌적 사회행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실경이 될 것인가 문제.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그렇죠?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게 이제 건물이라고 칩시다. 이 10억 원짜리 건물에 대해서 5억 원짜리 근저당을 설정한다면 요거는 다 먹은 거예요. 이 부분만 먹은 겁니다. 이 부분만 먹은 거기 때문에 1행위가 근저당이면 2행위가 매수건 저당이건 이거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실경이 됩니다. 하지만 1행위가 반환의 거부라든지 보존 등기라면
반환의 거부라든지 보존 등기라면 요거는 이 전부를 다 먹은 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전부를 다 먹은 게 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 행위들 여기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이거 뭐가 된다? 이거는 불가발적 사후행위 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 이미 다 먹은 걸 다시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불가발적 사후행위 되는지 실경이 되는지는 뭘로 보시냐면 이 행위가 근저당이라든지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여기 부분만 먹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새로 먹을 수 있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실경이 되는 거고요. 이 행위가 반환거보다 보존 등기라면 전체를 다 먹어버린 거기 때문에 다시 먹을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 이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된다. 이거는 실경, 이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불사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반환을 거부했네요. 반환을 거부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근저당을 설정해 준 것은 이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조 경합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법조 경합에 해당할 처벌되지 않는 행위 4번이 되는 거죠. 예, 나머지는 다 실경이었으니까. 자, 이건 상경이고. 예, 그렇죠. 법조 경합에 해당하는 거. 이거는 실경, 이것도 실경, 이거는 상경. 이렇게 되겠습니다. 플러스는 실경이라는 표시고요. vs는 상경이라는 표시로 대체하겠습니다. 일일이 다 쓸 수 없으니까 좀 약자를 좀 쓰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봅시다. 피해자가 각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 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서 위치 뒤에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그렇죠? 이거 명의 신탁받아 보관 중이었는데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다 먹었어요? 일부분 먹었습니까? 일부분 먹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행위가 근저당이나 저당이라면, 그렇죠? 나머지에 대해서 매수 행위들은 뭐가 될 수 있다고 별도 횡령죄 실경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 별도 횡령죄를 구성한다. 3번에 2번 지문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갑회사 명의 정기예금 질권을 설정해 주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회사 대표이사가 이제 뭘 설정을 했냐면 예금 통장에 이제 질권을 설정했던 경우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돈을 빌리는데 뭐를요? 그죠? 이 회사의 예금 통장을 담보로 설정했던 경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담보로 설정했으면 나중에 경매는 어떻게 하겠어요? 정기예금은 경매를 붙일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기예금의 돈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정기예금의 돈을 찾는 것은 애정된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된다는 거야?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게 판례의 일장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간이병지의 충당이죠. 질권에. 그렇죠? 채권 질권의 간이병지 충당은 이 사람이 이미 이 회사의 예금 통장을 담보로 설정할 때부터 애정되었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작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 작물이라고 하는 재산범죄에 취득한 그 물건 자체를 얘기하므로 이 작물을 이 사람이 훌러덩 먹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물에 대한 그 횡령죄, 그죠? 고의에 의한 작물 보관죄는, 그러니까 작물을 제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작물을 맡기셨는데 제가 훌러덩 먹었던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작물을 보관하면서부터 이 횡령까지도 같은 객체이고 같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보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배임죄, 횡령죄 등 구성요건적 차이에 비춰보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죠? 이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예.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위반에 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한 다음에, 그렇죠? 회사의 자금으로 또 갚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개인 채무에 대해서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뭐 한 거예요? 회사 돈을 그거 갚은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건 하나는 채무를 부담하는 거고 하나는 회사 돈 자체를 갖다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한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죠? 왜? 두 개의 보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살해한 다음에 유기합니다. 5번 지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인이라는 것은 개인적 법이고 사체유기는 뭐 사회적 법이죠. 두 개는 하나의 범죄, 수치의 범죄, 수개의 범죄라고 봐야겠어요. 그 별개의 보호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될 수는 없다라고 보시겠습니다.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죄수관계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금죄가 굉장히 많이 죄수에 나옵니다. 그래서 감금은 작은 범죄입니까? 큰 범죄입니까? 큰 범죄로 봅니다. 그래서 감금죄가 어느 범죄에 흡수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강간을 하거나 강도를 하기 위해서 감금을 하는 경우에 강간의 강도에 감금이 늘 수반되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의 범죄를 보는 게 맞아요. 그죠? 예. 하지만 이제 감금을 하기 위해서 협박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을 가두려고 합니다. 그죠? 이리 와서 가서 들어가. 그럼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야 이리 와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서 끄집어 들어가겠죠. 감금을 하기 위해서 협박을 하는 것은 이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금을 하기 위해서 한 협박 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었다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불법 감금에 협박이 행하여져서 그것이 도주방지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고 별개의 동기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은 협박은 감금에 흡수되지 않고 별죄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감금의 기회에 협박이 헤어져서도 그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쵸? 예. 내가 이 사람을 감금했어요. 감금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는가? 두드려 패가지고 돈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 두드려 패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별개의 범죄죠. 그쵸? 예. 그래서 가득을 위해서 협박을 한 것은, 가득 위해서 협박한 것도 여기 임마 이 차에 타! 체포를 하기 위해서 협박을 한 것은, 안 그러면 죽여버릴까? 이 정도는 감금죄에 흡수가 되겠지만, 감금을 하기 위한 협박이 아니라 별개의 목적을 위해서 협박을 했다면,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거면 따로 공갈이 성립할 거고요. 그게 성행위를 위한 거면은 따로 뭐가 생겼어요? 강간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업무방해죄 수사는 위계 위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폭행까지 이르렀다면 폭행은 위력에 대해서 업무로 방해, 위력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되고 폭행은 별개의 범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흡수관계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강간죄입니다. 강간죄. 그래서 폭행 협박으로 강간했으면, 그렇죠? 뭐만 되겠어요? 강간죄만 되겠죠. 그렇죠? 단, 감금행위가 강간이 수단이 된 경우에는, 그죠? 예, 강간을 하기 위해서 감금을 한 거예요. 강간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가뒀습니다. 그죠? 그럼 하나의 행위에 수경이야. 지금 강간하기 위해서 감금하고 있으니까, 몸 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건 하나의 행위라고 봐야겠죠. 하나의 행위에 두 개의 범죄가 성립했으니까, 뭐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별개의 범죄가 된다. 별개의 범죄로서 뭐가 된다는 거야?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판례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쵸? 이 종친회 회장인 피고인이 이 종친회의 땅이 수용이 되니까 이 수용된 땅을 자기가 찾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법원을 속여서 이 공탁금을 찾게 합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종친회 회장이라고 할지라도 종친회 재산을 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죠. 그렇죠. 종친회 의결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속여가지고, 그렇죠.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있는 척해서 법원을 속여가지고 공탁금을 타냅니다. 법원을 속여서 뭘 했어요? 사기를 쳤죠.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소송 사기가 될 겁니다. 근데 이 공탁금은 사실은 누구를 줘야 될 돈이에요? 종중을 줘야 될 돈인데 달라 그랬는데 주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별개 형익죄가 되겠는가 문제예요. 그렇죠. 이거는 객체가 둘 다 뭡니까? 공탁금. 피해자가 둘 다 뭐야? 종중. 그렇죠. 이 사기와 횡령은, 그렇죠. 피해자가 누구로서? 종중으로서 동통되고 보호 객체, 행위의 객체도 공탁금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본다. 라고 봤던 유명한 판결입니다.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죄수 중에서 거의 비중이 30%에 달할 정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판례가 많이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죠?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인정했던 건 횡령죄에 관한 명의신탁관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작물 보관 중에 횡령한 것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됐습니다. 그죠? 아까 간이변제 충당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됐죠. 그 다음에 자기압수표라든지 이런 것들 환전하는 행위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됩니다. 몇 개 되지 않으니까 불가벌적 사후행위 되는 행위들을 꼭 암기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그렇죠?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수는 판례의 태도를 수긍하면서 풀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수라는 것은 행위 요소와 범죄 요소를 판단함으로써 결국 양형을 정하는 건데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지면 좋겠지만 판례가 양형을 위해서 이걸 뒤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째로 암기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불가벌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 의제가 성립하는 거 봅시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이거는 법원을 속여서 재산상 이득을 얻었으니까 사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부실의 사실을 가지고 뭘 받습니까? 등기를 경리했으니까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자가 되겠네요. 사적법익과 공적법익이기 때문에 흡수되는 관계는 아닐 거고 실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은 공갈하여 취득한 임야를 매각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공갈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 사람한테 이미 준 거죠. 그렇죠? 준 거서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파는 건 별개 범죄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불가발적 사회행위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절차 자기합수표. 이 사람이 자기합수표를 수거했으면 이미 이 자기합수표를 가지면 내게 된 거죠. 이걸 환전하는 행위는 거스름돈으로 환불받는 경우는 별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 불가발적 사회행위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물 보관하다가 이걸 횡령한 경우는 뭐가 된다? 불가발적 사회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불가발적 사회행위가 됐던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중 일제가 성립하는 것은 좀 봅시다. 1번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에게 당사자 내용을 달리하는 법률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이를 처리한 대가로 스스로를 수치하여 변호사법 위반죄를 받는 겁니다. 그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돈을 받고 법적 사무를 처리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다수로 수임했어요. 한 사람한테 했어요. 여러 사람한테 했어요. 여러 사람한테 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각각의 범죄가 되겠죠. 이건 뭐가 된다? 실경이 된다. 그래서 일제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 다음, 요거. 피고인이 부동산 공유자인 피해자 3명을 상대로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행사하면서 근저당을 몇 점 설정해주면 이를 담보로 매대 대금을 마련해주겠다고 기망해서, 그렇죠? 이 공유집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케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한 명의 피해자예요. 3명의 피해자예요. 3명의 피해자니까 뭐가 되겠어요? 수개의 범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행위로 수개의 피해자가 생겼네요. 그러면 상상적 경합이 되겠습니다. 3번. 작가협회인 피고인이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작가협회의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호소문을 작성했어요. 그죠? 작가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했던 경우입니다. 그죠? 요거, 첫 번째,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그죠? 끊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타인 명의를 위조했죠. 그래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명의 설정했기 때문에 사무소 위조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허위 내용을 공연히 사실 적시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냄으로써 명의를 훼손했네요. 그렇죠? 하나 행위가 수개행입니까? 수개행이죠. 그러면 뭐가 된다? 실경이 된다. 4번. 은행장의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정식이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년에 12회에 걸쳐 사례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죠? 요게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뇌물이나 배임수재에 있어서, 그렇죠? 배임수재에 있어서 하나의 청탁이나 하나의 직무상의 대가로 여러 개의 범죄 행위를 했다면 뭐가 된다? 하나의 범죄가 된다. 수개 범죄가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하나 건축허가를 이제 받기 위해서 이 이제 공무원한테 이제 건축허가를 하나를 받기 위해서 여러 번 나눠서 이제 뇌물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건 결국은 하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뇌물을 분할 납부한 것에 지나지 않죠. 이건 뭐가 된다? 이건 하나의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개를 청탁을 했다면 청탁이 여러 개거나 아니면 주는 공무원이 여러 명이거나 이런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수개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수개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봅시다. 은행장이 정식이사가 돼달라고 갑한테 이제 돈을 받은 거죠. 하나 부탁을 12회 분할 납부 받았네요. 그죠? 그럼 뭐가 된다? 하나가 직무대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포괄일죄로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대가인지 수개의 업무 대가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음란동영상 사건이에요. 음란동영상을 찍다가 다 뺏겼어요. 그 다음에 새로 이제, 그죠? 올립니다. 하나의 행위야, 수개행이야? 수개행이죠. 그죠? 뭐가 된다? 실경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죠? 예, 좀, 하고 볼 겁니다. 그죠? 예. 불가벌적 사회행위는, 그쵸, 그래도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거의 비슷비슷한 것들 많이 보셨으니까 한번 빨리빨리 한번 해봅시다. 작물 보관하다가 먹은 거,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불가벌적 사회행위 된다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작물 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먹은 것은 뭐가 된다? 이거, 불가벌적 사회행위가 되는 거지. 별도 행위죄가 성립한다? 이건 틀린 문장이 되겠죠, 1번. 그 다음 2번.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 영득 의사를 가지고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마쳤어요. 그죠? 예. 그러면 근저당만 먹었으면 다 먹은가? 아니면 좀밖에 못 먹은가? 좀밖에 못 먹은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1행위가 근저당이나 저당이라면, 2행위에 대해서는요, 별도 이제 아직 먹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먹은 거니까 뭐가 된다? 별도 횡령죄를 구성한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3번.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만들어줘서 배임죄가 됐어요. 그렇죠? 회사 재산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한 거예요. 그러면 다 먹은 거야? 일부만 먹은 거야? 일부에 대해서만 배임죄가 성립하겠죠. 그렇죠? 새로운 담보권 설정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기 때문에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3번.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건물에 대해서 5억 원을 근저당을 설정했으면 5억 원 아침에 회사가 손해를 본 거죠. 근데 다시 또 5억 원을 설정한 뭐가 돼? 새로운 법이 집행이 됐으니까 뭐가 된다? 실경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신용카드 결제했어요. 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가부사는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 그렇죠? 그래서 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법제가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맞는 걸 찾은 건가요?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뒤로 가겠습니다. 죄수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쵸, 1번 봅시다. 이게 교통사고에 관한 판례들이 꽤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래도? 예, 우리 시간이 없어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그쵸. 교통사고도 마찬가지, 이제, 하면서 할까요? 예. 주치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는, 그쵸, 이 사람이 음주운전했어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게 위험운전 치사상으로만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실경으로 받을까요? 판례는 이거 실경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듯이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고 싶은 거예요.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 내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쵸? 요거를 그냥 과실로 사람을 죽인 걸로 보기에는 너무 이제 형량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위험운전 치사상을 한 경우 뭘로 본다? 실경으로 본다. 그래서 이분이 가중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위험운전 치사상이 흡수된다, 실경이다, 실경이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겠네요. 성립법 위반죄는 특정. 자,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주치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사용한 그 교통 성립법 위반죄는, 그렇죠? 위험운전 치사상죄. 이거에 대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하고, 그렇죠?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뭐가 된다? 위험운전 치사상죄에 흡수된다. 이거 보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업무방해죄하고 폭행죄는 업무방해죄 흡수된다, 흡수되지 않는다? 흡수되지는 않죠. 그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가장 확실한 게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1번은 제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요거 뭘 얘기하는지를 한번 좀 쉬는 시간에 보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8-1번은 제가 다시 한번 판례번호로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3번. 인장을 위조하고 인장을 위조 날인해서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뭐가 된다? 인장을 위조는 사문서 위조죄에 흡수된다. 이렇게 되겠죠. 강간한 경우에 폭행협박을 따로 처벌할 수는 없죠. 그래서 폭행협박은 강간죄에 흡수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에 1번은 제가 내용을 좀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죠? 예. 봅시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죠? 그 점유를 자기의 점유를 바꾸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 의사를 외부에 인식할 수 있는 상황대로 했을 때, 그죠? 예. 표현을 할 때 재물 전체에 대한 형식죄가 된다는 거. 이미 내가 다 이 물건을 가져갔다면 이걸 처분하는 게 별개의 범죄가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그죠? 2번. 아까 말씀드린 바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이 물건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을 했으면 여기까지만 먹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이 기술이 이긴 다음에 기존의 근저당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아까 본 바와 같이 이 건물에 대해서 여기까지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건 여기까지는 뭔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매각했다면 새로운 아직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법익 지배가 있기 때문에 불가벌적 사용이다, 실경이다, 실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번. 갑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그렇죠? 차용금의, 그러니까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차용금의 담보로 설정했어요.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예금 통장을 담보로 설정한 다음에 간이변제 충당하는 것은 뭐가 된다? 불가벌적 사후행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무역거래자가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의 수입 가격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은행과 하여금 신용장을 개설하게 한 후 신용장의 대금을 수령한 경우는, 그쵸, 예, 요거 수입 가격을 조작했죠. 그쵸. 그 다음에 사기했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두 개는 보복이 다르기 때문에 실경이 되겠죠. 5번. 부동산 명의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취하고 난 다음에, 그쵸, 임무에 위반해서 다른 곳에 근저당을 설정했네요. 그쵸. 그러면 사기죄와 배임죄의 실경이 될 겁니다.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기억입니다. 그쵸.
불가발적 사후행위라는 것은 법적 융합의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 전형적으로 다른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그 구성 요건 불법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서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 그렇죠? 문장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10번이죠. 10번. 예.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게 어떤 건지 잠깐 살펴봅시다.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수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이 핸드폰을 절도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핸드폰을 훔치고 온 다음에 집에 가서 이거 깨 부숴버린 거예요. 손괴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범죄입니까? 수개의 범죄입니까? 이제 하나의 범죄, 아니 수개의 범죄인데, 그렇죠? 이게 보호법익이 동일하고 행위의 객체가 동일하고 특히 제1행위에 의해서 이미 이 불법이 다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렇죠? 예. 이 사람이 핸드폰 훔치면서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이미 침해가 다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판단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거야. 이때 인정하는 거 뭐라고 한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호법익이 동일하고 행위 객체가 동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범죄가 후범죄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렇죠?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그렇죠? 특정한 죄를 범하면 논리 필연적으로 일반적으로 다른 구성 요건을 충족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된 범죄에 비해서 경미하기 때문에 여기 이 범죄를 따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방해죄는 뭐만 예정하고 있어요? 위계나 위력만 예정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위력보다 더 센 폭행에 대해서 예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폭행은 따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흡수관계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이 사람이 선거법을 위반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도 방해했어요. 그죠?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선거라는 공적 의사결정 체계를 얘기하는 거고, 업무라는 것은 사적 업무를 얘기하는 거죠. 두 개의 법익은 다르네요. 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법적 경합이라고 볼 수 없겠네요. 2번입니다. 명예훼손죄와 공선법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명예를 훼손했고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뭐 허위 사실을 이제 공경원이 얘기했나 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도 했습니까? 이 사람이 공선법, 선거법도 위반했어요. 그렇죠. 두 개는 보법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범죄가 됐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네. 그 다음에 미음번입니다. 한계행위로 사기죄, 업무상배임죄 각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했어요. 이거를 무슨 범죄였었나요? 신협전무 사건이죠. 네, 이때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범죄가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전화합체 판결로 판례가 바뀌었었죠. 판례가 바뀐 지 꽤 오래됐죠. 이것도 2010년도쯤 되지 않았나요? 예. 2008년도에 됐었나요? 잠깐만요. 예, 2002년도군요. 2002년도. 아주 진짜 오래된 일이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본다? 이거는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상상적 경합이다. 그렇죠? 예. 업무상 배임 행위를 기망행위로 한 경우에, 그렇죠? 흡수되는 경우다. 아니면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가 같이 성립한다.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가 같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뒤로 갑시다. 예, 넘어가는군요. 그 다음에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그렇죠? 예, 요거.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10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그죠? 절도범은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 그죠? 예. 요거 장물보관하다가 먹었어요. 이거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불가벌적 사후행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횡령죄는 따로 성립하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맞네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하는 거 물어봤으니까. 이거 불가벌이죠. 그렇죠? 그다음 명의신 따의 경우에는 1행위를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2행위를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1행위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일행위가 근자당 설정 느끼를 경리했다면 전부 먹은 거예요? 일부만 먹은 거예요? 일부만 먹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를 매도했다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별도 인권 침해가 있죠. 별도의 기본권 침해, 별도의 소유권 침해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된다? 실경이 된다. 그 다음,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이변을 보관시켰습니다. 그죠? 근데 반환을 거부했어요. 그럼 이미 전부를 다 먹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3자 앞으로 근저당 설정된 길을 경리해 준 건 뭐가 된다? 이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라번. 1인 주주가 자신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된 길을 맞춰준 이후에, 그죠? 여기 이만큼만 먹었죠. 회사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 느끼를 맞춰서 이만큼만 먹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별개의 소유권 침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가 된다? 이것도 그렇죠? 별개의 법익이 되니까 이거는 실력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의 피해자 명의 근저당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을 설정해 준다고 사기쳤죠. 그렇죠? 그래서 돈을 받아갔으면 이거는 뭐 사기죄.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이 사람한테 저당을 등기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딴 데 한 것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별개의, 속이고 별개의,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저당을 설정해 주는 것은 별개의 배임죄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것도 뭐가 된다? 실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암기해서 기억해 두시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최수가 꽤 어렵고 여러분들 암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포괄일제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했었고, 포괄일제로 갑시다. 13번까지는 했었고요. 그 다음에 포괄일제로 가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포괄일제 태양, 결합범, 계속범, 적소범, 역소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포괄일제라는 것은 수개의 행위, 수개의 범죄처럼 보이나 법이 묶어서 하나의 범죄를 취급하는 것을 포괄일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종류가 중요한 것보다는 어느 행위를 이제 하나의 범죄를 취급하는 것들, 특히 상습범에 대한 기판력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니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일제의 태양, 결합범, 계속범, 집합범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걸 봅시다. 같은 신급에서 선서를 한번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선서를 하고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에 여러 번의 허위 증언을 합니다. 그럼 이걸 수개의 범죄로 본다, 하나의 범죄로 본다, 하나의 범죄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결국 이거는 사법기능에 관한 죄예요. 이 사람이 이제 전체적으로 거짓말을 침으로써 사법기능을 저해했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괄일제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위증죄는 뭘 가지고 보는 거예요? 선서의 효력이 이제 선서효력 미치는 범위 내에서 하나의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변론기를 달리했다 할지라도 하나의 선서효력이 유지된다면 이건 뭐가 된다? 포괄화해서 하나의 위증죄가 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위증죄가 되는데 포괄일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1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2번.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 사고를 내고 계속 이제 음주운전 한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결국은 하나 음주는 해가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나의 음주운전죄가 된다. 포괄 음주운전죄가 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다음 3번.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서 수회에 걸쳐 기망을 하여 금연을 편취한 경우에 이거 이제 개사기 같은 경우이죠. 개사기를 하면서 여러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사람한테 갯돈을 사기쳐서 받아온 경우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사기죄의 포괄일제가 되겠죠. 뇌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하나 직무 대가로서 뇌물을 받는데 분할납부 받는 거에 불과하다면 이건 뭐가 된다? 포괄일제로 포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일제에 관한 판례들 여러분들 보셨고요. 그 다음에 2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봅시다. 공무원이 골재 채취 허가 과정에 협조해달라는 청탁을 하나 청탁을 받았나요? 수의가 청탁을 받았나요? 하나 청탁을 받았죠. 한 사람한테
20일 사이에 3차례에 관해서 각각 돈을 받은 거예요. 하나의 직무대가로서 한꺼번에 줄 돈을 나눠 받은 것에 불과하죠. 그렇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포괄일제를 구성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직무대가면 포괄일제가 된다고 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 2번. 건축공무원이 4개월 사이에 10회에 걸쳐 동일한 건설회사 대표해서 상무 공사 현상.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이 올라가는데 이 건물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받은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건설회사, 상무이사, 공사현장, 소장 이게 여러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의 회사라고 보이세요? 하나의 회사죠, 사실상. 그렇죠? 하나의 회사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준 것에 불과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동일 명목의 뇌물로 받았다면 이거는 단일 범위에 의해서 행하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수재가 아니라 포괄일제가 되겠죠. 결국은 회사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주는데 사장이 주기도 하고 상무이사가 주기도 하고 직원이 주기도 하고 이런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뇌물죄를 보겠습니다. 3번. 등기소 조사기장이 통일 법무사로부터 그가 신청하는 등기 신청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부탁조로 한 건당 얼마씩 이른바 급행료를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한 사람한테 받은 거예요? 여러 사람한테 받은 거예요? 여러 사람한테 받은 거죠. 그죠? 요거 동일법무사 한 사람한테 받은 거군요. 동일법무사로부터 그가 신속히 처리달라는 부탁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법무사한테 받았다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그건 실형이 되겠지만 하나의 법무사한테 급행료를 한꺼번에 받은 것에 불과하죠. 나눠 받은 것에 불과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된다? 이거는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직무대가로 본다면 하나의 범죄, 수개의 직무대가로 본다면 수개의 범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3자 뇌물공여죄는 그쵸 증례자로 보급받은 금품을 수리할 사람에게 전달되는지 여부 상관없이 그쵸 이거를 알면서 이 사람한테 주세요라고 해서 내가 받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기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정을 하면서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며 나아가 제3자에게 전달했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포괄일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포괄일제에 관한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불가불적 사후행위와 함께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포괄일제니까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1번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랍니다. 영업범이죠. 영업범. 그렇죠? 그래서 이 무면허 행위가 하나의 영업으로서 계속했다면 이건 뭐로 볼 수 있다? 하나의 범죄로 처벌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포괄일제에 관계있는 범행 일부에 대해서 약식명령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약식명령에 대해서 기판력은 약식명령 자체에서 기판력이 발생했다면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약식명령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발령 이전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미 판단한 거에 대해서 다시 공소제기 됐으니까 면소 판결.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키워드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죠.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의 직무대가를 받았으면 이거는 하나의 뇌물죄가 되겠지만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동종이라 할지라도 이건 하나의 범죄예요, 수개의 범죄예요. 이거는 수개의 범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배임수의 포괄일제가 아니라 실경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법리행위, 태행이 동일한다면 그렇죠? 뭘 할 수 있다? 포괄일제로 볼 수 있다. 뭐 아까도 비슷한 취지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중 교수 판단에 대한 판례 태도가 아닌 것은 그죠? 이거 한번 봅시다. 수개의 업무상 횡령 행위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행이 동일하여 단일 범위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포괄일제가 될 수 있다. 그죠? 회사 돈을 먹는데 이제 하나 돈을 먹는데 이게 쪼개쪼개서 이제 빨아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될 수 있다? 포괄일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인 태양이 동일하면 단일 범위 발현에 기인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거는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 이 돈을 한꺼번에 먹을 수 없으니까 조금씩 빨아먹은 거죠. 그렇죠? 결국은 하나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강도를 했습니다. 강도에 가서 이제 한 집안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엄마 거, 아빠 거, 그렇죠? 자식들 것까지 다 훔쳤는데 결국은 관리자는 가족이라는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된다는가? 단일한 강도죄가 된다는 겁니다. 재산범죄에 있어서의 범죄의 수는 뭘로 보다? 관리자의 수로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가족이라면 하나의 관리주체가 되는 거, 수개의 관리주체가 되는 거, 하나의 관리주체가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단일한 강도죄가 아니라 수개의 죄가 성립한다가 아니라 단일 강도죄가 성립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절도범이 재포를 멘탈을 목적으로 경찰관 두드려 팹니다. 그렇죠?
중강도라는 것은, 그쵸? 절도교의 체포멘탈 죄징이면 항거 목적으로 폭행 협박하는 거죠. 이때 때린 사람이 누구라는가? 경찰관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폭행은, 그쵸? 중강도 폭행과 공무집행자의 폭행이 일치하죠. 그쵸? 예. 이 사람이 절도 기회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서 폭행한 게, 그쵸? 예. 이게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잖아요. 그렇죠? 일부가 겹치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뭐가 된다?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다. 간통죄. 이제는 없어졌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시험에는 잘 나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형사법에도 마찬가지로 잘 나오고 형법에도 잘 나옵니다. 그렇죠? 간통죄에 있어서는 과거에 행위표준설이었죠. 그래서 간통이 할 때마다 하나의 범죄가 된다고 보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예. 뭐 지금은 없어졌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예.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강제집행면탈죄예요. 강제집행면탈죄. 예. 강제집행면탈죄는 재산죄입니까? 아니면 사회적 법익입니까? 재산죄죠. 그래서 피해자의 수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피해자가 누가 되겠어요? 채권자가 되겠죠. 그래서 채권자들이 집행하려고 그러니까 채권자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 재산을 짱박았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죠. 그렇죠. 그러면 채권자가 몇 명인가에 따라서 뭐가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범죄의 수가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산은 은닉하고 허위양도했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 행위에 의해서 수명의 채권자가 울고 있네요. 하나 행위의 수개 범죄 뭐가 되겠어요? 상상적 경합이 되겠죠. 2번. 이 사람이 강도 기회에 이거 아니군요. 네, 2번. 피해자를 1일 강간에 상처를 입게 한 다음에 1시간 후에. 그렇죠. 네. 강간하고 1시간 후에 이해자를 또 강간했어요. 하나의 행위입니까? 수개입니까? 1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되었다고 보기 힘들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수개행위라고 봐서 실격에 해당하겠습니다. 3번. 소송사건의 같은 신급에서 변론기를 달리하여 수차의 직위로 나아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차의 길이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초 선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선서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하나 선서에 의해서 위증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는 거? 하나의 위증죄가 된다고 봤어요. 그렇죠? 수개 위증죄입니까? 하나 위증죄입니까? 하나 위증죄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4번. 한지붕 두가족이죠. 예. 절도범이 가부집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도 이제, 빌라 같은 데는 이제 있는데, 지금은 이제 새들을 살고, 지금도 있긴 있겠죠. 그렇죠?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집은 두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이 집을 털고 새 들어있는 집을 또 턴 거예요. 가족이 하나에 두 가지야. 한 집은 두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관리자가 두 개니까. 그렇죠? 이건 한 개의 범죄다, 수개의 범죄다. 수개의 범죄를 구상한다. 그래서 이거는 실형이 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갑시다. 그렇죠? 포괄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렇죠? 이제 포괄일죄의 기판력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상습범에 관해서요. 그래서 요거는 설명을 많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상습절도로 확정 판결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까지는 이미 판단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봅시다. 그렇죠? 상습절도로 확정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발각된 절도 행위 하나하나에 대한 기판력이 있는 거예요. 이 기간에 상습성 있는 모든 절도 행위를 판단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렇죠? 상습절도로 판단을 받았다는 것은 이 기간 내에 있는 상습성 있는 절도 행위의 모든 것을 다 판단을 이미 했단 말이야. 그렇죠? 따라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A, B, C 절도로 재판을 받았는데 나중에 A, B, C만 한 게 아니라 그렇죠? 뭐 한 것도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거 D, E 그렇죠? 이 사람이 D, E, F, G 절도한 게 또 발견이 된 거야. 그렇죠? 하지만 이 확정 판결 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판단을 받은 거로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상습성 있는 모든 절도에 대해서 우리가 D는 발견을 못했지만 이미 여기 있는 이 기간 내에 상습성 있는 절도행위 우리가 다 판단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판결을 받는 거야? 여기는 연소. 여기는요 판단받은 적이 없으니까 여기는 그렇죠? 별도로 상습절도를 보겠죠. 상습범으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단 이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쵸? 이 확정 판결이 뭘로 포괄일죄로서 확정 판결을 받았어야 돼요. 기본 범죄를 받았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범죄가 뭐여야 돼? 동종의 범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습절도인데 여기는 사기다. 절도의 상습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사기죄는 판단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판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봅시다.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가 있으면 쪼개진다 안 쪼개진다? 동종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예.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거지 뭐. 그렇죠? 예. 또한 이거는 그렇죠? 별종이라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 범죄가 끝나고 여기서 재판받은 거죠. 그래서 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맞는 문제 이거. 포괄일죄 하나의 범죄입니까? 수개의 범죄입니까? 하나행위 하나의 범죄로 본다 그랬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최종 범죄행위 종료시가 공소시효 기산점이 되겠죠. 3번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 각 죄를 경합범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은 하나의 범죄로 본다. 당연하죠. 포괄죄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렇죠? 상습범으로 포괄적 일체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 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 새로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 기판력으로 미쳐서 두 개로 쪼개지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 범죄가 포괄일죄로 판단받았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동종의 범죄가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본 구성 요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본 구성 요건. 이게 아니라는 거야. 포괄일죄로 판단받았어야지. 근데 포괄일죄로 판단받아서 기본 범죄로 판단해서 기본 범죄로 판단받았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다? 미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 포괄일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봅시다. 자, 포괄일죄 하나의 범죄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요것도 지난번 주행법정주의 때 했는데 자, 포괄일죄라는 것은 하나행위야 수개행위야 하나행위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포괄일죄가 되는 개개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있었어요. 그렇죠? 법이 개정이 됐는데 개정 전후에 하나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행위 종료시가 언제입니까? 포괄일죄는 하나행위니까 여기죠. 우리가 1조 2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위 종료 후에 법이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행위 종료 후에 법이 개정이 된 게 아니라 행위 종료 전에 법이 개정이 된 겁니까? 행위 종료 전에 법이 개정이 된 거죠. 그래서 1조 2항의 적용 여지가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포괄일죄 개개의 범죄가 개정 전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는 언제가 행위 종료시야? 개정 후에 행위 종료가 끝났네. 그럼 행위시법이 뭐가 되겠어요? 그냥 신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구법의 경중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몇 번씩이나 들었습니다. 비교한다. 이 부분이 쓰였다고요. 그냥 1조 2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위 종료 후에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행위 종료 전에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무조건 1조 1항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신법의 법정형보다 국법 법정형이 더 가볍다면 국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뭐 한다? 행위 종료 후에 법이 개정이 된 게 아니라 행위 종료 전에 법이 개정되는데 그럼 뭐야? 행위 종료시법인 1조 2항에 따라서 경중을 비교하지 않고 신법인 개정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겠죠. 요거 문장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1조 1항이 적용되는가 1조 2항이 적용돼 1조 1항이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죠? 네. 행위 종료 전에 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1조 2항 적용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행위시법은 뭐 신법을 경중을 비교하지 않고 적용한다. 그죠? 네. 그럼 2번. 포괄일죄의 개개범죄행위가 확정 판결의 전후로 쪼개진 경우에는 그죠? 예. 요거 아니죠. 다른 종류의 확정 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였다 할지라도 이건 뭐가 되겠어요? 다른 종류니까 기판력이 안 미치죠. 그래서 이제로 분리할 필요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공소시효를 살펴보겠죠. 4번. 음란 동영상 김mon자 사건이에요. 이제 김mon자 이 친구가 이제 음란 동영상 올리다가 컴퓨터를 다 압수를 당합니다. 그렇죠? 근데 다시 풀 세팅해서 또 올리죠. 그렇죠? 예. 하나의 행위에 수개행위야. 올리다가 다 뺏기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별개의 범죄를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포괄일죄다 아니면 경합범이다. 경합범으로 봐야겠어요. 포괄일죄 관계있다. 틀린 판례가 되겠습니다. 상습범에 대해서 포괄일죄 관계는 여러 개의 범죄 사실 중에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 확정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 확정 판결이 사실심 선고시에 저질러진 범행이 나중에 기소되었는데 확정 판결의 죄명이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 요건. 그렇죠? 아까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건 이 키워드입니다. 기판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동종이어야 되고
포괄 일제로 판단받았어야 되지. 기본 구성 요건으로 판단받았으면 기판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똑같아요. 8번 똑같으니까 보지 않겠습니다. 9번 봅시다. 9번을 볼까요? 9번.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거리가 먼 것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규정된 상습 강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강도 상습성 발언으로 강도 애비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상습성이 있다면 이제 상습성 있는 행위, 이 사람이 이제 강도도 하고 강도하려고 칼도 들고 다니고 이랬었어요. 그죠? 그럼 결국은 다 이 강도를 하기 위해 상습성의 발현이죠. 그래서 뭐가 된다? 포괄적으로 상습 강도죄로 처벌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별도 강도 애비를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 상습범을 포괄 일제에 있어 여러 개의 범죄 사실 중 일부가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상습범이 기판력이 미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동종이고 포괄 일제로 판단받았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 구성 요건으로 처단되었다. 그러면 기판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계속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그죠?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죠? 이제 상경과 좀 실경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적 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쵸? 1번 자동차 운전자가 타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을 손괴하고 동시에 차량에 타고 있는 승객에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운전을 했어요. 그죠? 운전해가지고 그게 음주운전해가지고 차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 차도 망가뜨리고 그죠? 그럼 뭐야? 위험운전 손괴가 되겠죠? 한큐에 옆에 있는 동생도 다치게 했어요. 그죠? 하나 잘못된 운전을 해서 하나 행위로 인해서 사람도 다치게 하고 물건도 다치게 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 상경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맞고요. 2번은 파스텔 위협 사건이죠. 파스텔 위협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이제 허위사실 유포한다고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업무방해도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명예훼손도 되죠. 하나 행위로 두 개의 범죄가 발생했네요. 상경이 되겠네요. 3번. 강도 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 경찰관을 때렸던 사건입니다. 이건 하나 행위입니까? 수개 행위입니까? 수개 행위죠. 왜냐하면 강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을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중강도죄와 공직방은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건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와 반해요. 강도죄와 공직방은 강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강도 끝나고 도망가다가 경찰관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두 개의 범죄가 돼서 이거는 실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그래서 상경이 된다? 그럼 틀렸네요.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감금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감금하고 있어요. 그죠? 감금하는 경우에 감금이 강간의 수단이 되거나 감금이 강도 수단이 된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상경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감금행위가 이 수단이 되는 걸 그치지 않고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감금했던 거야. 그럼 하나행위의 수경행위야. 강도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면 그건 수경행위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실경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키워드는 범행이 끝난 다음에서 계속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190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봅시다. 진도를 좀 나가야 돼서 전체는 상경까지라도 좀 나갑시다. 경합법 앞에까지도.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를 좀 봅시다. 여기까지는 했었어요. 여기까지 했었고요. 늘 이제 범죄의 죄명을 잘 봅시다. 강제집행면탈죄예요. 아까 봤던 거죠. 이 사람이 강제집행면탈죄는 재산죄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여러 명, 피해자가 여러 명이니까 하나 범죄야, 수개범죄죠. 그렇죠? 하나의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수명의 채권자들이 울고 있습니다. 수명의 피해자가 생겼네. 그럼 뭐가 된다? 상경이 된다. 그 다음 2번 판례 잘 나옵니다. 그렇죠? 사안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에요. 이 사람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인데 대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야 너한테 싸게 대출 받아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돈 좀 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치? 그래서 금기관에 있는 사람은 금융기관을 위해서 일했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일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배임죄도 되고요.
알선을 해준다고 해서 돈을 받았으니까 배임 알선 수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하나의 행위로 봤어요? 수개 행위로 봤어요? 이건 상경으로 봤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겠어요. 좀 이따 보겠지만, 그죠? 요거, 상경으로 봤어요. 판례는 사기죄와 국가적 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실경으로 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판례가 상경으로 봤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시험에 나오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일단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2번. 그쵸? 경찰관, 공직방에 있어서의 피해자는 누굽니까? 그쵸? 공무원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 공무원 하나하나마다 하나의 범죄가 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 공무집행 기회에 여러 명의 경찰관을 폭행했네요. 그쵸? 그럼 뭐가 된다? 상경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험 전무 사건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업무상 배임을 하는데 기망행위를 썼던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뭐로 본다? 상경으로 본다. 그죠? 봤어요. 그 다음에 뒤로 갈까요? 뒤로. 요거 타인 명의의 등기소를 위조하여 등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그렇죠. 요거 사문서를 위조하고 동행사하고 이 동행사한 것을 가지고 등기공무원을 속여가지고 공정증서를 부실기재케 하고 이걸 동행사하게 했습니다. 판례는 이걸 뭐로 봅니까? 다 실경으로 봅니다. 왜? 사문서 위조한 다음에 행사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 공모를 옮기건 또 다른 법익 치배로 본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다 뭘로 본다? 이건 다 실경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절도범이 체포를 멘탈을 목적으로 경찰관에 폭행 협박을 합니다. 그렇죠? 중강도와 공직방 뭐가 된다? 이건 상경. 그렇죠? 하지만 강도와 공직방 뭐? 실경. 감금이 강도의 수단이 됐어요. 그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상경. 계속한 경우에는 실경. 그렇죠? 3번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룹니다. 가족은 관리자 한 명이죠. 그럼 뭐가 된다? 단일한 강도죄. 업무상 횡령행위를 할지라도 피해법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죄에 의한다면 그렇죠? 이거는 뭐가 된다? 하나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감금죄와 감금죄 상경이 된다. 이 부분만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비슷하니까 여러분들 여기 부분은 따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몇 번으로 갈까요? 5번? 5번 한번 볼까요? 5번. 이것도 뭐 거의 비슷한 사안이니까 이것도 빼고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6번. 다음 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그죠? 이 사람이 사기를 치면서 이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을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이거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사기죄에 대한 죄수로는 합시다. 사기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이 거절됐어요. 사기죄와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 대한 아이고 이게 잘 안 지워지네요. 쉬었다라는 신에 계신가요? 그래도 맞아 하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이 문제만 풀고 사기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 거절됐어요. 부정수표 단속법의 위반죄와 사기죄는 그죠? 이거는 뭐가 된다? 실경이 된다. 그죠? 사기죄 국가적 사회적 법익이 됐을 때 대부분 실경이 되는 걸로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 다 실경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여관 종업원 사건이에요. 그죠? 여관에서 이 사람이 이제 강도를 하는데, 그죠? 종업원도 협박해서 종업원 지갑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주인 지갑도 가져갔던 경우예요. 그죠? 한 번에 이제 협박을 두 번 상한테 하고 있죠. 근데 그럼 피해자가 한 명이 여러 명이에요. 가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종업원이라면 주인과 같은 지갑이에요? 다른 지갑이에요? 다른 지갑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각 별로 강도죄가 성립하고 하나의 행위가 뭐가 되겠어요? 상경이 되겠죠. 실질 경험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 3번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 인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특수절도의 범행으로 주거침입했었어요. 그쵸. 그러면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나 주거침입과 결제죄는 상경이 된다. 아니죠. 그쵸. 첫 번째 이게 아무 말이 없으면 주간으로 보셔야 돼요? 야간으로 보셔야 돼요? 주간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주간 주거 침입과 절도는 결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건 결대로 평가하니까
실경이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 실경이 된다는 거. 왜? 주거 침입하고 난 다음에 훔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상경이다, 실경이다, 실경이다. 그렇죠? 4번. 초병이 수사를 이탈했어요. 초병이 초소를 나가는 순간 문제죠. 그 다음에 영문을 나가는 순간 뭐야? 병무 이탈이죠. 그렇죠? 그래서 초병의 수소 이탈죄와 그 다음에 군무 이탈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별개의 범죄가 되고 이거는 상경이에요, 실경이에요. 이것도 실경입니다. 그 다음 강도 상해를 한 경우에 그죠? 강금이 강도의 수단이 됐을 때는 상경이 되지만 그죠? 강금이 계속해서 된 경우는 뭐가 된다? 이거는 실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감금이 강도행위의 수단이 됐을 때는 뭐가 된다? 상경이 되겠지만 끝난 후에도 계속했다면 이거는 상경이다, 실경이다, 실경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에 일정 기간 동안에 계속하여 행하여. 8번 문제 띄우도록 할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뇌물죄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죠? 이 사람이 뇌물을 하는데 어떻게 받는 거예요? 조금씩 나눠 받는 거예요. 그죠? 100만 원씩, 100만 원씩. 그죠? 예. 요거 뭐가 될 수 있다는 거. 하나의 직무 대가를 받았으면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범위 단일성이 인정되잖아요. 허가가 다 달라. 이 사람이 건축업자한테 이제 계속 돈을 받기는데 A 건물에 주느라고 5천만 원, B 건물에 주느라고 5천만 원. 이거는 보복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실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수리 부정처사죄 연결효과에 관한 부분인데 그죠? 요거 연결효과에 관한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시는 게 가장 편하겠습니다. 수리 부정처사죄. 이 사람이 뇌물을 받고 난 다음에 나쁜 짓을 합니다. 부정처사 한죄죠. 수료 부정처사. 이거 이제 수료 부정처사죄라고 하는데 뇌물을 받고 난 다음에 한 나쁜 짓이 두 가지예요. 그죠? 도면을 바꿔줍니다. 공도화를 변조하고요. 이거를 비치하죠. 행사합니다. 행사합니다. 그래서 수뢰후 부정처사.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한 나쁜 짓이 공도화 변조죠. 그래서 수뢰후 부정처사와 공도화 변조는 상경이고요. 그렇죠? 돈을 받고 한 나쁜 짓이 행사죄죠. 그래서 수뢰후 부정처사와 행사죄는 상경이에요. 근데 우리 판례가 공도화 변조죄와 행사죄는요. 변조한 다음에 행사하는 걸로 봐서 실경을 보죠. 이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요? 문제예요. 그렇죠? 플러스를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VS를 먼저 할 것인가. 그렇죠? 근데 판례는 뭘로 봅니까? 판례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퉁칩니다. 나는 법대생이니까 난 계산하기 귀찮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를 전체의 상경으로 봅니다. 전체의 상경. 그렇죠? 그래서 각각 상경으로 본다. 그렇죠? 3번 수인이 피해자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기사기 사건이죠. 그죠? 피해자별로 기망일을 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해자별로 범죄가 성립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4번 아까 여건 판례. 4번 여건 판례. 여건은 종업원을 찌르고 그죠? 그 다음에 주인 돈도 뺏었어요. 하나 강도기에 두 명한테 했네. 그럼 뭐가 된다? 상경이 된다 그랬죠. 실경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죠? 일단 여기까지 좀 하고 좀 쉬겠습니다.